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400개 이상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TV에 나왔던 유명 맛집 그리고 대기 줄 서던 가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일 하면 내가 일한 만큼 벌지 않을까? 회사 다니는 것보단 사장이 낫잖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성공을 꿈꾸며 창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망하는 걸까요? 단순히 실력이 없거나 아이템이 별로라서 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폐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영업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취업자 대비 무려 20%를 넘습니다. 일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자영업 사장입니다. 고객은 일정한데 아니 이젠 오히려 줄어들죠? 공급만 늘어나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결과는 뻔합니다. 과잉 경쟁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즘 장사는 성공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작부터 꼬이게 됩니다. 두 번째, 원자재, 식재료 가격 폭등입니다. 식자재 가격, 전기세, 수도세 올라간 지 오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음식 가격은 쉽게 못 올립니다. 조금만 올려도 손님들은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럼 품질과 서비스를 올려 가치를 더해서 비싸게 판매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건 시간과 기술, 경험 등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사장님들은 원가 상승 비용을 내 마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인건비 폭등과 만성 인력난입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사람은 점점 더 안 구해집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외식 자영업자 21%가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편의점도 야간엔 문을 닫는 곳이 많죠. 인건비 생각하면 그게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고정비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번째는 고금리와 대출 이자 압박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버티기 위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올랐습니다.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늘고 대출 이자까지 부담되니 성공은커녕 살아남는 것도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달앱 수수료입니다. 요즘 외식업은 배달 없이 장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한 그릇 배달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메뉴는 배달로 팔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배달앱 탈퇴하고 싶어도 그런 매출이 바로 줄어드니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배달이 추가 수익원이 아니라 또 다른 지출이 되어버린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망하고 100만 명이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창업할 때 가족들, 친구들이 모두 말렸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직장인 급여는 만족스럽지 않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 창업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창업해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검증된 구조를 따르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퀴를 발명하지 마라. 잘 작동하는 것을 모방하라.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 즉 뇌피셜로 창업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존에 잘 되는 것, 이미 검증된 걸 벤치마킹하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되겠는데 하고 자신만만하게 감으로만 창업했다가 2번이나 쫄딱 망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업한 게 식당이었는데요. 이전의 실패들을 토대로 이젠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성공 사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6평 작은 밥집에서 월 매출 8천만 원까지 달성했고,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매장을 2개 더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20억을 넘기는 성과를 만들게 됐죠. 이후 저희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오픈한 4, 5점이 잘 되면서 결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생존을 위한 전략 두 번째는 첫 창업이고 초보라면 검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첫 창업할 땐 검증된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시작하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 욕 많이 먹고 있죠. 본사만 돈 버는 구조다. 가맹점주들 돈으로 본사만 배불린다. 현업에서 10년 넘게 사장으로 장사하며 지켜본 제 경험으로 볼 때 사실 프랜차이즈 매장이든 개인 매장이든 자영업 매장 10개 중 9개가 폐업할 만큼 장사로 돈 벌고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하면 다 망하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반 개인 매장들도 수두룩하게 망하고 있는 게 자영업 현실입니다. 장사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든 독립 매장이든 운영하는 사장님의 실력과 상권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상권에 실력 있는 사장님이 장사하면 그게 프랜차이즈든 개인 매장이든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운동 초보가 다치지 않고 잘 운동하기 위해 트레이너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PT를 받는 것처럼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초보 사장님들이 축적된 노하우, 시스템을 배우고 활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매장이 프랜차이즈보다 수익률 기준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동일한 매출과 원가율이라면 본사 로열티나 물류 마진이 빠질 테니까요. 그래서 요리 실력이 좋고 점포 운영, 마케팅 등에 자신 있다면 당연히 개인 매장으로 창업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역량이 부족한 초보라면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골라서 검증된 메뉴, 서비스, 점포 운영 방식을 배워서 창업하시는 게 실패율을 줄이고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프랜차이즈라면 아무 브랜드나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좋은 프랜차이즈는 매출이 높고 수익률이 높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브랜드는 대부분 직영점으로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본사 입장에서 이미 높은 수익이 나는데 굳이 가맹점을 모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월 매출 얼마, 수익률 30%, 40% 같은 광고를 보셨다면 그건 대부분 상위 몇 개 매장의 성과만 대표로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장사는 손익분기점을 넘는 순간부터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즉 특정 매장이 매우 잘 되면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높게 보이지만 그건 전체 평균이 아니라 우연히 나온 사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1위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순이익률도 10% 내외입니다. 그 정도 수익률로도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만약 어떤 브랜드가 우리 순이익률은 30%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수익률이 가능하다면 이미 투자회사가 자금을 대고 직영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장했을 거예요. 결국 좋은 프랜차이즈란 안정적으로 오래가는 구조를 가진 브랜드입니다. 매출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유지 가능한 수익 구조입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5가지 항목을 꼭 체크하신다면 좋은 브랜드를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직영점 운영 기간을 체크하세요. 본사가 1년에서 2년 정도 운영한 경험밖에 없다면 아직 검증이 안 된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고매출,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많이 하면요. 하지만 그렇게 2년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최소 3년, 가능하면 5년 이상은 운영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브랜드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무정책, 육무정책 이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개점비, 로열티 등을 받지 않는다는 본사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사업이고 장사입니다. 본사도 당연히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개점할 때 아무 비용도 받지 않겠다는 본사는 대부분 물류 마진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서로가 합당하게 주고받는 거래가 안전한 거래잖아요. 세 번째는 필수 품목 리스트를 체크해야 합니다.
필수 품목은 무조건 본사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강제 품목입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해 보시고 동일한 물품을 점주가 쉽고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필수 품목으로 있다면 왜 그런지 본사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오픈 후 본사의 지원과 매장 방문 횟수 등이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라면 당연히 본사가 자주 찾아와서 관리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가맹점이 잘 운영되든 말든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사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창업하려는 브랜드 매장을 여러 곳 방문하셔서 해당 점주님들께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 해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계약하고 막상 장사를 시작해 보니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텐데 계약 해지 조건이 불합리한 건 아닌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초보 창업자라면 검증된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물론 프랜차이즈는 본사에 로열티도 지급하고 물류 마진도 있어서 개인 창업보다 순수익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수많은 시행착오를 이미 겪은 운영 노하우와 시스템, 교육,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일식업은 요리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메뉴 개발, 식자재 관리, 고객 응대, 인력 운영, 마케팅, 위생 관리,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고 매일 꼼꼼하게 운영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주변 가게들과 경쟁까지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 사장님에게 프랜차이즈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증된 매뉴얼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만들어 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높은 수익과 그에 따른 높은 리스크는 개인 창업, 그리고 적당한 수익과 안정성을 원한다면 검증된 프랜차이즈 창업이 맞습니다.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폐업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창업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우리는 언젠가 각자의 방식으로 창업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